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사기를 당해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의심했으면 됐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다면 역시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기꾼과 결혼을 할 뻔했는데 대체 어떤 사연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배우느라 사실 연애할 시간도 없었는데 기껏해야 사내 연애 몇 번 해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결혼 얘기를 하시지도 않아 저 역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중매 한번 서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지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아주머니도 투자를 했다면서 수익도 잘 나오니 좋은 회사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초이야, 이제 퇴근하는 거야? 내일 약속 알지? 아, 네, 아주머니. 오늘 좀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났어요. 내일 2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 맞아. 내일 그 호텔 커피숍에 나는 안 가니까 둘이 잘 만나고 와. 알았지? 네, 그럼 들어가세요. 20대에는 소개팅이라고 하지만 30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려니 선을 본다고 하기도 그렇고 소개팅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 아무튼 약간의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와 오래 알고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의 주선이라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이라 차가 좀 막힐까 싶어서 30분 일찍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시간을 딱 맞춰 왔는데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아니에요. 시간 금방 가던걸요. 점심 맛있는 건 예약해뒀는데 바로 이동할까요? 네, 그러죠. 소개받은 남성은 저에게 바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권했고 예약해뒀다는 곳을 가보니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굳이 메뉴판을 보지 않아도 비싼 음식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괜찮죠? 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손님한테 식사 대접할 일이 생기면 꼭 여기로 와요. 그런데 희재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투자 사업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마 이 자리 만들어주신 여사님도 저희 회사에 투자하셔서 지금 수익금 꾸준히 받고 계실 거예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투자예요? 주식 이런 건가요? 맞아요, 주식. 제가 처음 회사 만들 때 같이 시작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원래 증권사 다니다가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확실한 것만 권유하니까 수익금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주식은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만남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도 그렇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제가 커피를 샀고 각자 차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저를 데려다 주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고 그래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너 오늘 선 본 건 어떻게 됐어? 아빠, 선이라뇨. 그냥 소개팅 정도랄까요? 그냥 괜찮았어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사람 좋아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좋은 것 같고요. 엄마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던데 괜찮았다니 다행이네. 그래, 얼른 쉬어라. 그날 이후로 저는 소개받은 남자와 연락도 자주 했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만났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이 있는 동네를 지나고 있을 때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희재 씨, 여기 어디가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미 문도 닫고 해서 내가 다음에 초대할 테니까 그때 올래요? 네, 그래도 되고요. 제가 요즘 바빠서 책상도 좀 지저분해서 초희 씨 온다고 하면 깨끗하게 치우고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자기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하니 당황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전부터 투자 사기로 수익금을 받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를 종종 봤던 터라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나 사기는 아닌지 확실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초이야, 너 연애 사업 잘 돼가? 요즘 계속 칼퇴하느라 우리 전처럼 퇴근하고 커피 한 잔을 하기가 힘들다. 내가 요즘 좀 그랬지. 나도 사실 처음엔 별 신경 안 쓰고 한두 번 만나고 말 생각이었는데 만날수록 좋은 거 있지? 그런데 사업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은데 말이야. 사업하면 직장인보다 돈은 더 벌겠네. 근데 무슨 사업하는데? 주식 관련해서 투자 사업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거 잘 알아봐야 돼. 물론 좋은 회사가 더 많겠지만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 나도 너처럼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 그래서 사무실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조만간 초대한다고? 그래서 오늘 가보기로 했어. 그래, 가서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보고 와. 결혼까지 할 거면 확실하게 알아둬야지. 회사에 나이가 같은 동기 사원이 있는데 사소한 얘기까지 나누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회사를 제대로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어떤 회사인지 잘 둘러볼 생각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차 가지고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오랜만에 버스 탔더니 예전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저도 방금 왔어요. 버스가 빠르고 좋긴 한데 출퇴근 시간은 힘들죠. 자, 그럼 회사로 가볼까요? 그렇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남자친구의 회사가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혀서 도착하니 8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불 켜진 사무실이 많았고 남자친구의 사무실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희재 씨네 회사는 퇴근 시간이 늦어요? 아직도 직원들이 일하네요? 원래는 6시 퇴근이긴 한데 마감도 해야 하고 일이 많은 날은 늦게까지 일해요. 오늘 저는 야근해야 되는데 초희 씨랑 저녁 먹을 생각으로 잠깐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사무실이 되게 깔끔하고 생각보다 넓은데요? 그래요? 자,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고 정리 좀 했는데 어때요? 진짜 깨끗해요. 그런데 전 평소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저 때문에 청소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에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별 말씀을요. 그날은 유독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평소에 거의 이래요. 암튼 사무실 봤으니 직원들 일하게 우린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그래요. 남자친구네 회사를 보고 나니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라고 해서
직원 수도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고 회사 간판도 있어서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정보도 잘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회사에 대해 걱정이 좀 많으셨는데 제가 보고 왔다고 하니 마음을 놓으셨어요. 그래, 오늘 회사 보고 왔어? 어떻든? 엄마, 괜한 걱정했어요. 회사 너무 잘해놨고 직원 수도 좀 있고 회사 이름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등록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이네. 너 주소 내준 그 정임 엄마가 안 그래도 걱정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자꾸만 신경 쓰인다고 하니까 자기도 투자했다면서. 근데 투자하면 원래 그렇게 수익금을 매달 주는 게 있니? 그렇대요. 저도 물어봤는데 유망한 종목에 돈 넣어서 오르면 돈 받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돈 좀 넣어볼까 했는데 아버지가 주식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네? 아빠도 걱정되시니까 그런 걸 거예요. 주식은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렸다고 하면 약을 사오기도 했고 데이트하는 날은 돈 한 푼 쓰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저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남자만 돈을 써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같이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 말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강한 식품도 자주 사들고 왔고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바둑을 일부러 배워와서 아빠 말동무도 해드리는 등 옆에서 지켜보니 노력을 참 많이 한다고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온 남자친구는 엄마 아빠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얘기가 나왔고 저희 엄마가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 그럼요. 그러니까 다들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 회사 투자자 중에 외국인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 얘 초이야. 그럼 엄마도 투자 한번 해볼까? 관심 있어요, 엄마? 희재 씨가 괜찮은 걸로 알아봐줘요, 그럼.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출근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고 난 뒤 아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셨는데 아무래도 투자 때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투자란 정말 여윳돈으로 해야 하고 잘못하면 돈을 크게 잃기 때문이었죠. 당신 투자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아니 왜요? 나 다음 달에 적금 만기라 돈 좀 생기는데. 내가 여태 살면서 투자로 돈 크게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저금이나 저축을 해야지. 아빠 말씀도 맞는데 요즘은 투자 정말 많이 해요. 오히려 잘만 하면 적금보다 돈을 더 빨리 벌기도 하고요. 그래, 그건 안다만 너무 유행을 바라면 안 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그리고 희재 그 친구 회사 정말 괜찮은 거 맞냐? 이제 너희 둘이 결혼 얘기도 오가는데 아빠가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럼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희재 씨한테 말해둘게요. 저희 집에서 아빠가 제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평범해도 확실한 직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개인 사업을 한다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얘기해서 아빠도 한번 사무실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더니 흔쾌히 오시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아빠와 저는 그렇게 사무실을 찾았고 제가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깔끔했어요. 손님들도 많았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자친구는 관계가 더욱 발전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직접 가보니 어머님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뵐게요, 어머니. 저 김초희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우리 아들이 철도 없고 애 같은 면이 있는데 잘 좀 봐줘. 내가 젊었을 때 하도 애가 안 생겨서 걱정했는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마흔이 되고 나니 우리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네. 어머님의 연세가 72세셨는데 저희 엄마와는 17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혼자 사시니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없더라도 가끔씩 혼자 찾아뵙고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저는 어머님의 해주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결혼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사업이 잘 돼가고 있고 저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양가에서 허락도 해주셨으니 이보다 완벽한 결혼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양가 허락도 받은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남편이 출근 시간도 저보다 빠르고 야근도 잦아서 사무실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중개인이 예비 남편과 친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예비 남편의 사무실을 계약할 때 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시고요. 네, 덕분에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신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 사장님은 예비 남편과 친분이 있어 보였으나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예비 남편이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간 사이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빨리 펴봐요. 얼른. 쪽지를 열어보니 글쎄 저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쳐요 라고 써있더군요. 이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얘기가 길다면서요. 그리고 쪽지를 저에게 몰래 준 걸 보면 예비 남편이 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들어온 예비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쪽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몇 군데 집을 더 알아보고는 바로 결정하지 못해 며칠 뒤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부동산 명함 하나를 챙겨왔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아까 방문했었는데 그 쪽지요. 아, 네네. 그 남자 조심해야 돼요.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놀라서 쪽지를 급하게 써서 주긴 했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헤어져요, 당장. 사기꾼이요? 아니, 뭘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에서 사무실 계약하고는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투자 회사라면서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이 엄청 몰렸는데 난 그거 보고 처음에 다단계하는 회사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건물에서 특히 그 남자 사무실에만 하도 사람이 몰리니까 궁금해서 나도 찾아가서 봤는데 이게 사기더라고요. 그 뭐냐?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 맞다. 폰지 사기. 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수익금이라고 주다가 돈 안 주고 잠적하는 그 사기 수법이요. 나도 처음에 돈 좀 투자해볼까 해서 설명 들어보니 이게 수익금이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 손님 중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이 제때 안 나와 마음고생하는 사람도 좀 있고요. 고소했다가 원금도 못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예비 남편이 하는 일은 폰지 사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놀라실까봐 방에서 조용히 통화를 했네요. 계속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사무실 계약 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서 가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게 말로만 듣던 폰지 사기였다는 거죠. 피해 입은 사람이 지인 중에 있는데 다행히 소액이었고 또 신고를 못한 이유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금도 받고 있다는 동네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바로 저를 예비 남편과 만나게 해준 아줌마요. 조이야, 어쩐 일이야? 오늘 출근 안 했어? 오늘 연차 썼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줌마 지금도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 투자하고 있지. 근데 그 청년하고는 잘 돼가?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응? 아직은요. 그런데 아줌마 수익금은 잘 나와요?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꼬박꼬박 매달 나왔거든? 그런데 수익금 못 받은 지 5달이 넘어가네? 안 그래도 답답해서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다음 달에 못 받은 것까지 한 번에 나온다길래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기도 해보려고? 아니요. 저는 투자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돈 있으면 해. 나 그동안 받은 수익금 벌써 원금 40%는 되는데 그거 받아서 또 넣었잖아.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금도 더 크다니까. 암튼 이번에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 매달 수익금을 받고 있다던 동네 아줌마는 몇 달 전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단한지 한 번에 돈을 줄 거라는 말도 믿고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괜찮아 보였고 예비 남편의 언행도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이번 일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전부터 의심쩍어 하셨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는 다시 한번 회사에 찾아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말하지 말고 가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직접 찾아가 보니 정말 경악할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달려있던 간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사무실 안에서는 손님들이 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안쪽으로 예비 남편의 모습도 보였는데 들킬까봐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한동안 서 있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아까 사무실에 있던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물어봤죠. 저 아까 그 사무실에서 직원분하고 싸우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네? 당신 누구요? 저 이번에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요. 아까 사무실 안에 계신 걸 봤거든요. 혹시 돈 넣었어요? 아가씨 당장 빼요. 얼른! 이거 사기예요. 폰지 사기. 처음에는 수익금도 잘 보내주고 해서 믿었는데 언젠가부터 돈을 안 주길래 원금 빼겠다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고소를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책임이라고요? 내가 여기 회사에 수익금 받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친척한테도 소개하고 친구 녀석한테도 권했는데 소개해준 대가로 수익금의 플러스로 돈을 더 받았다고요. 그러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고소했다가 나도 처벌받게 생겼어요. 아가씨는 돈 언제 넣었어요? 얼마나 넣었어요? 어, 저는 조금이에요. 아저씨는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지금 3억 넣었는데 수익금으로 받은 게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소개해준 사람 돈까지 다 물어주게 생겼어요.
저와 얘기를 나눈 남성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대처도 잘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촉은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가 봅니다. 처음 투자 사업을 한다는 말에 의심부터 했던 제가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봤던 사무실의 모습은 예비 남편이 작정하고 꾸몄던 모습이라 제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이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감쪽같이 속았다 보니 저와 아빠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수익금이랍시고 다시 나눠주다 보니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인지 사무실 안에는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죠. 파혼이었죠. 그런데 이대로 그냥 파혼하는 건 찜찜했어요. 저희 엄마에게 계속해서 언제 투자할 건지 예비 남편이 자주 연락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아빠가 말리셔서 여태까지 돈 한 푼 넣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네요. 아빠와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와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파혼한다고 끝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의 엄마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아까도 희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뭐야? 참나 이제 연락 받지 마. 그리고 전에 투자한다고 했던 그 돈도 절대로 주면 안 돼. 아니 그 아줌마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딸한테 소개를 해줬다는 건데 이 아줌마를 그냥 아이고 참아요. 어? 그 정임 엄마도 또 사기꾼인 거 알고 그랬겠어요? 아유 근데 이걸 어쩌나. 나 희재한테 돈 보냈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보냈냐고요? 근데 많이는 아니야. 2천만 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렇게 돈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2천이 적은 돈이야? 어? 저희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결국 저희 몰래 투자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2천이라는 큰 돈을요. 사실 적금 만기로 받은 돈은 6천만 원이었는데 다 넣을까 하다가 아빠 생각이 나서 일부만 넣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빠는 당장 전화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원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아무렇지 않은 듯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희재 씨, 지금 바빠요? 좀 바쁜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투자금을 넣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 그 돈? 내가 괜찮은 종목에 넣었으니까 곧 수익금 생길 거야.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님한테도 기다리시라고만 전해드려. 혹시 마음이 바뀌셨는데 중간에 원금을 뺄 수 있어요? 아, 어쩌지? 그건 어려운데. 근데 왜 갑자기 돈을 빼시려고? 나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 못 믿어? 그리고 수익금이 더 많으려면 원금을 늘리는 게 좋고 또 주변 사람 소개도 해주면 더 좋고. 암튼 나 지금 일해야 해서 이따 전화할게. 예비 남편은 우리 가족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신나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파혼하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게 뻔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정확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돈도 못 돌려받고 예비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예비 남편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도 사기를 한번 당해봐야 그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해할지 그리고 쉽게 넘어올 사람도 아니어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서 유학 중이던 친척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외갓집 식구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기도 했고 또 외국이다 보니 제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친족 오빠와 통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큰고모 오랜만이에요. 잘 계시죠? 그래 민성아. 유학생활 힘들지 않아? 이제는 한국이 더 낯설 정도로 많이 적응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초이 유학 보내시려고요? 아니, 초이가 나이가 있는데 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잠깐만. 오빠 나야 초이. 그래. 야, 너 오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쁘냐? 놀러도 좀 오고 하지. 나 일하느라 바빴지 뭐. 나 다른 게 아니라 오빠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데 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친척 오빠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만나서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나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이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었죠. 아쉬운 대로 전화로 설명했는데 다행히도 오빠가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그런 일 있었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고모나 너나 큰일 날 뻔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응,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 검색하면 투자 회사라고 뜨니까 그거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투자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의심하진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지금 오빠 학교 방학이기도 하고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 내일 전화해 볼게. 오빠, 고마워. 친척 오빠를 통해서 제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안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집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눈치채고 잠적이라도 하면 안 되니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혹시나 회사로 찾아올 수도 있어서 퇴근 시간을 일부러 늦추며 회사에서 예비 남편의 전화를 받기도 했죠.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핸드폰 안 받길래 자기 자리로 전화한 건데 바쁜가 보네? 어, 요즘 갑자기 바빠졌어요. 나 1시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내가 일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더 길어질지도 모르고 마침 아빠가 우리 회사 근처에서 약속이 있으시대서 끝나고 같이 집에 가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 말고 일 봐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밖에서 아빠를 만나 집에 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이 집에 와 있더군요. 놀란 저는 연락도 안 하고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아버님도 같이 오시네요. 아까 아빠 만나서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벌써 일어나려고요? 그래 아까워서 엄마랑 얘기 좀 했어.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지. 네, 어머님.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버님,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게. 예비 남편이 나간 후 엄마에게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는데 다른 투자자를 더 모을 수 없겠냐고 했답니다. 아니면 엄마에게 돈을 더 넣으라고 했다더군요. 걱정이 됐던 아빠는 혹시나 엄마가 돈을 더 투자했을까봐 다그치듯 물어보셨는데 다행히도 엄마는 2천만 원 외에 돈을 더 보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쯤 되니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저와 결혼까지 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죠. 혹시나 이 결혼도 사기가 아닐까 싶어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알 길이 있나요? 일단 제가 급한 건 저희 엄마의 투자금을 받아내는데 먼저였습니다. 마침 친척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고 제 계획대로 예비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투자를 원한다고 한 뒤 돈을 보내고 송금 확인서를 예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은 송금하지 않고 가짜 송금증을 보내는 것이었죠. 조이야, 네가 말한 대로 2억 투자한다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아주 좋아하더라. 그래서 송금했다고 했어?
좀 전에 내가 돈 보냈다고 하면서 송금 확인서를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도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일단 전화 끊었는데 잘 속을까 모르겠다. 아마 넘어갈 거야. 2억이면 큰돈이고 외국 은행이라 여기서 뭘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연락해보고 전화 줄게. 이후 친척 오빠는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오빠는 해당 은행에서 그 계좌의 사기 계좌로 의심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보관 중이라고 답했고,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기 계좌라뇨? 그럴 리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이용한 계좌인데요. 은행에서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도 돈 못 돌려받고 은행 거래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서로 거래가 잘 된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야 풀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예비 남편이 친척 오빠에게 알려준 계좌가 은행에서 사기 계좌로 의심되기 때문에 돈을 보낸 사람 역시 의심되어 거래 중지가 됐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님을 증명하려면 서로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필요한데 오빠는 돈을 보냈으니 이번에는 예비 남편이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송금만 하면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자동 해제가 되기 때문에 묶여있는 돈이 그대로 송금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 거래 금액이 2억이니 다시 보낼 때는 그 금액의 10%를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고 했더니 예비 남편은 머뭇머뭇하더니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전해 듣고는 혹시나 눈치를 챈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 1,000만 원 모으기가 쉽나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경찰서에 갑자기 잡혀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락받을 상황도 아닌데 예비 남편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초이야, 너 어디야? 나 지금 경찰서인데 네가 좀 와봐야겠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왔어. 무슨 잘못을 했다는데 난 도통 모르겠다.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잘못할 사람도 아닌데 얼른 와봐, 응?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파혼을 얘기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 돈도 결국 받지 못하게 되면 고소를 해야 하기에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조사받고 있다고 해서 나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너는 가볼 수 있지 않아? 곧 결혼도 할 건데. 어머님, 제가 물어봤는데 저도 못 들어간대요.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희재 씨 잘못한 거 맞아요.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녔다고요. 뭐라고? 사기를 쳐? 아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안녕하세요. 제 돈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아니, 아닐 게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저희 딸 파혼하겠다고 얘기하러 온 겁니다. 전화로 해도 될 말이지만 반성하는 모습이나 볼 거야 했는데 그냥 가야겠네요. 예비 남편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집에 가시려 했고 예비 남편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아 조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 입구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최근에 사기인 것 같다면서 고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 남편은 고소당한 걸 몰랐을까요?
보통 경찰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앞뒤 상황 확인하고 고소당한 사람한테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상당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서로 불려가게 된 거죠. 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대기실에 뒤늦게 들어온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들어오면서 경찰서 입구에서 자기를 예비 남편 전처라고 하는 게 들렸는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켜봤는데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고 해당 가족에게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족에게 그냥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찰에 잡히면서 소식을 접하고 찾아왔더군요. 같이 대기실에 있으면서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희재 씨와 결혼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더니 그새 또 여자가 생겨서 참나. 혹시 그 사람한테 돈 줬어요? 아, 네.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요. 근데 저한테는 결혼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혼남이었다니. 저랑 헤어질 때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큰소리 쳤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새 출발하려고 했다니 소름 돋네요. 저는 그 인간한테 5억이나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저나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한테까지 돈 받아가서는 수익금 준다더니 한 번도 돈 준 적 없다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정말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 사기꾼 얼굴에 대고 당장 파혼이라고 말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니 나는 사기당한 것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마침 그 인간이 밖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몰려가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러다 경찰들이 나와서 제지하고 피해자들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해서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사기꾼과 단둘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야,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는 이 사업 접으려고 했어. 그래서 너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닌 거고. 내가 너한테 사기칠 거였으면 결혼하자고 했겠어? 돈이나 받아내고 튀었겠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결혼했던 건 왜 말 안 했어? 그것도 사기야. 그걸 네가 어떻게... 난 네 전처라는 사람 만났어. 대기실에서 아까 못 봤니? 그 여자한테는 가족들 돈까지 다 뜯어갔다던데 나한테도 그럴 작정이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너 처음 봤을 때 정말 이 여자다 싶어서 놓치기 싫어서 나 정말 노력했어. 그건 너도 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 파혼이야.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파혼? 야, 결혼이 장난이냐? 그리고 장모님 돈은 그럼 영영 못 받을 텐데? 어디서 장모님이래? 그리고 그 돈 받았어.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은 넣어둬. 돌려받다니. 난 돌려드린 적 없는데? 경찰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동안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친척 오빠가 예비 남편하고 통화가 안 되니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업한다는 다른 직원 전화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 박희재 씨와 통화하고 싶은데 자리에 없습니까? 지금 통화가 어려운데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송금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답이 없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 그 얘기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컨펌이 떨어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5분 뒤 이번으로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동업자라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당장 돈도 필요했을 거고 2천만 원 송금해주면 2억이 생기는 거니 오히려 이득이라 생각한 예비 남편은 돈을 보내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척 오빠는 2천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로 그 회사 연락처로 전화 오는 건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느라 동업자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 예비 남편은 저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너 혹시 한민성이라고 몰라? 한민성?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잠깐만. 여보세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동업자로부터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됐어? 조사는? 몰라. 지금 너무 안 좋다. 야, 근데 한민성 그 사람한테 돈 들어왔어? 2억?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한테 전화 계속했는데 왜 안 받냐? 나 경찰서잖아. 지금 통화 잠깐 할 수 있으니까 말해봐. 2천만 원 보냈더니 연락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예비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야, 너 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 어? 나한테 돈 사기쳤는데 네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친척 오빠야. 네가 돈 안 줄 거 뻔해서 오빠한테 부탁해서 돈 돌려받은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2천만 원 가져갔잖아? 그거 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라도 받아내야지 어떡해 그럼? 뭐라고? 그럼 네가 다 꾸민 거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기야. 사기? 야, 사기는 네가 우리 가족한테 친 거지.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사과나 받을 생각으로 왔는데 기가 막히네. 너는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건지도 모르지? 야, 원금 맡기고 이자처럼 수익금 준 게 뭔 잘못이냐? 그게 좋다고 돈 갖다 퍼주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문제지. 돈 꽁으로 벌려고 했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피해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죠. 거기다 저보고 사기친 거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뺨을 세게 때려주며 파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욕도 실컷 퍼부었죠.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결혼 사기로 고소도 해버렸습니다. 저에게 혼인했던 걸 숨기고 결혼하자고 했으니 사기 성립도 되는 거죠. 거기에 결혼 약속 후 가족에게 돈까지 가져갔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저를 뒤따라온 예비 남편의 엄마가 저를 보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이야, 미안하다. 내가 세상 물정 모르게 아들을 키웠구나. 정말 어릴 때는 반듯했는데 다 내 탓이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박희지 씨가 결혼했었던 사실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 물음에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집에 와보니 엄마는 친척 오빠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전화를 바꿔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찾아가서 중개인에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중개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끝내 결혼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예비 남편을 결혼 사기로 고소했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마음 같아서는 더 받고 싶었지만 결혼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도 해결되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렵니다. 나중에 경찰서를 통해 확인해 보니 예비 남편, 아니 그 사기꾼은 살던 집이랑 회사 보증금 그리고 차까지 다 압류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요. 그래도 줄 돈이 부족하자 실형을 살겠다고 했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건지, 정직하게 돈 벌면 안 되는 걸까요? 전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참 무섭고 겁이 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하시고 결혼 약속도 서로 투명하게 어떤 사이인지 알고 난 뒤 하시길 바랄게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인생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